VET의 1분기 리뷰를 보게 되면 FFO 운영 수익이 전분기 대비 20% 늘었다. FCF 잉여 현금 흐름이 79밀리언 달러였다. 그런 말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번 분기에 부채를 5% 정도를 줄여서 2빌리언 달러 밑으로 낮췄다는 것입니다. EPS가 잘 나왔다고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석유 기업은 유가의 변동에 따라 넌 캐시 임페어먼트 차지나 일회성 비용이 많기 때문에 회계를 넌갭으로 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작년과 반대로 유가가 올라와서 임페어먼트 차지가 리버스된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갭상으로 보면 착시 효과가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어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해칭 비율로 인해 리스크 매니지먼트 손실이 적었고 가장 큰 약점인 부채를 줄인 것만 해도 잘 나왔습니다. 실질적인 가장 가까운 장기 부채 만기는 2025년 3월에 300밀리언 달러라서 아직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앞서 말한 FFO는 Funds from Operations의 약자인데 한국어로는 운영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고 EBITDA는 세금,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의 영업이익인데 현재 회사는 순부채 대비 비율을 1.5배 정도로 낮추는 걸 제1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 후반기에 배당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이유는 유가를 60불로 봤을 때 빨라도 내년 전반기 말에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배당이 빨리 돌아오면 좋겠지만 배당을 제외한 현금 흐름에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빨리 돌아오면 배당 부담으로 오히려 주가가 내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충분히 변수가 사라졌을 때 돌아올 것입니다. 회사 자료에 따르면 WTI 유가 60불 정도이면 FCF 프리캐시 플로우가 1년에 약 360밀리언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1분기에 FCF가 79밀리언 달러였으니까 얼추 비슷하죠. 그런데 운 좋게 유가가 70불이나 80불로 간다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료에서처럼 현금 흐름이 향상될 것이고 부채 대비 현금 흐름 비율도 상당히 낮아지겠죠. VET는 유가 해칭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유가하기 나름입니다. 1분기 자료를 보시면 자산은 캐나다가 가장 크지만 FFO로 보시면 프랑스와 호주의 석유 판매 그리고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의 천연가스 판매가 참 좋습니다. 아직 개발 중인 미국이 쩌리로 느껴질 정도죠. 생산량과 비용은 북미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FFO와 FCF는 유럽과 호주에서 나오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의 이점은 항상 회사가 내세우는 장점의 1순위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상당량의 배당금을 지급한 만큼 배당을 지향하는 사업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참고로 현재 배당은 정지된 상태입니다. 캐나다 경쟁자 중에 FCF는 작년 조사보다 2단계 올라가서 BTE 다음이고 오퍼레이팅 넷백이라고 로열티, 생산 및 운송 비용을 제외한 운영 수익을 나타내는 논갭 수치를 보면 상위 6개 회사 중에서 천연가스 비율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석유와 NGL 비율이 가장 낮으면서도 운영 수익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이 자료는 회사에서 홍보용으로 대충 만든 건 아니고 RBC 캐피털에서 4월 22일에 나온 따끈한 자료입니다. 참고로 토론토 대학의 커머스과를 졸업하고 성적이 제일 좋은 애들이 가는 곳이 RBC 캐피털 같은 곳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적 좋은 애들이 4대 회계 회사라는 KPMG 같은 곳을 가는데 연봉 차이가 꽤 납니다. RBC 캐피털 마켓에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부러운 점이 뉴욕에서 일하다가 호주에서도 오래 일하다가 일본, 유럽 등에서도 몇 년 일하고 그렇게 세계를 돌면서 일하는 게 재밌어 보이더군요. 아무튼 VET 실적 발표를 요약하면 딱 한 줄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현금 흐름이 상승할 것이고 그렇게 빨리 부채 비율을 낮추면 가능한 한 빨리 배당을 컴백시키겠다 입니다. OBB 1분기 실적 리뷰를 보시면 희석주당 순이익이 1.16달러이고 FCF가 540밀리언 달러로 잘 나왔습니다. 여기서 눈속임은 이 중 156밀리언 달러는 세금 회수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비용과 탄력적인 다각화로 하루에 평균 19만 8천 배럴의 원유와 컨덴세이트를 생산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점은 VET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미국 WTI 유가보다도 캐나다 컨덴세잇 가격이 더 비쌉니다. OBB 역시 캐나다 몬트니 유전의 컨덴세잇 함량이 높은데 해칭된 가격이지만 해칭이 없었다면 실현 가격이 미국 유가보다 더 높았을 것입니다. 캐나다에는 오일 샌드로 유명한 헤비 오일뿐 아니라 BTE나 CJ처럼 일반 유전에서 나오는 헤비 오일 생산도 많기 때문에 송유관으로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컨덴세잇을 섞어줘야 하는데 그 수요가 부족해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황이라 가격이 WTI 유가보다도 좋은 편입니다. 미국의 컨덴세잇 가격은 유가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그나저나 올해 해칭이 얼마나 구리냐고 하면 기준 유가보다 거의 배럴당 10달러를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해칭 후 가격이 배럴당 47.44달러라 PVAC의 44.80달러보다는 조금 나았지만 너무 많은 양이 되어 있어서 좀 암울하죠. 그나마 다른 피어 그룹보다 기준 가격은 약간 높은 편이고 천연가스 가격은 괜찮습니다. 올해 말까지 유가가 60달러 정도이면 3분기 동안 해칭으로 손실이 339밀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다행이라면 올해 천연가스 해칭은 잘 되어 있고 내년에는 원유는 하루 10,000배럴 정도만 해칭이 되어 있고 천연가스도 해칭의 대부분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캐나다 듀버니와 텍사스 이글퍼드 자산 판매로 내년까지 목표했던 예상치보다 1년 먼전 초과 달성했다는 내용이고 수익금은 다 부채 갚는 데 쓰일 것입니다. 만약 유가가 50달러, 천연가스 가격이 2.75달러를 유지한다면 내년 전반기까지 부채를 목표치인 4.5빌리언 달러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유가도 천연가스 가격도 기준치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유지된다면 더 빨리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자산 판매에 따라 기존 원유와 컨덴세잇을 하루 20만 배럴 생산하는 목표치에서 10,000배럴 줄어든 19만 배럴을 생산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NGL과 천연가스는 기존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생산량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1분기에 19만 8천 배럴을 생산했고 현재 유가도 높고 여름에는 생산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목표치는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여서 자산 판매에 따른 생산량 감소 여파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군데 주력 유전에서 비용이 2019년부터 매년 줄고 있는데 특히 오클라호마 스택과 캐나다 몬트니 유전에서는 이미 1분기 유정 비용이 2021년 가이드라인보다도 낮아서 올해 좋은 결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발표 자료 외에 특별히 별다른 내용은 없었고 끝나고 질문받는 시간에 내년에 부채가 목표치로 낮아지고 나면 앞으로 잉여 현금 흐름으로 뭘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장 별다른 대답은 없었다고 하는데 저도 많이 궁금하긴 합니다. 기준 수치가 낮아서 높은 확률로 계획보다 빨리 부채 비율을 낮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일한 약점이었던 부채 부담이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PSXP는 올겨울 역대급 한파로 인한 미 중부와 걸프 연안의 송유관 마비 사태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리버티 송유관 프로젝트에서 발을 빼면서 발생한 손실로 기대에 약간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저번 분기보다 매출이 4%, 수익이 9%, 배당 가능 현금 흐름이 3% 정도 줄었지만 여전히 괜찮은 배당 가능 현금 흐름으로 배당 지급 문제는 전혀 없고 DAPL 법정 분쟁으로 인한 주가 압박으로 인해 현재 주가는 기대에 조금 못 미치는 실적에도 여전히 저평가로 보입니다. 그 외 이번 분기에 사우스 텍사스 게이트웨이 터미널에 추가 저장고를 확보하여 총 용량을 860만 배럴로 늘렸고 텍사스주 그레고리의 석유화학시설에 연결하는 에탄 파이프라인인 C2G 파이프라인 건설이 올 중반 완공을 목표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분기는 자연재해에 의한 실적 저하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DAPL 판결이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결과를 알 수 없을 것 같아서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증세한다면 MLP 사업 특성상 비교적 영향이 적을 수 있고 모 회사인 PSX가 합병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문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적이 잘 나와서 서프라이즈급이 아니면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판다고 오히려 발표 당일은 초반에 올랐다가 이익 실현을 하는 세력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흔한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석유 회사들은 발표날 유가 변동이나 관련 뉴스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하지만 실적이 잘 나오면 며칠 뒤부터 천천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